70살이 되어 뒤돌아보니 이제야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창밖의 계절이 수십 번 바뀌는 것을 보며 우리는 참 바쁘게도 달려왔지요. 자식들 입에 맛있는 것 들어가는 것만 봐도 배가 불렀고 내 옷 한 벌 사는 것보다 남편의 넥타이, 아내의 가방 하나를 더 챙기며 그것이 인생의 정답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거울 앞에 서니 낯선 노인 한 명이 나를 무심히 바라보고 있습니다. 젊은 날의 우리는 늘 타인의 눈에 비친 나를 가꾸느라 정작 내 마음의 소리는 듣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70년이라는 긴 강을 건너와 보니 알겠습니다. 인생의 황혼에서 가장 슬픈 일은 돈이 없는 것도 몸이 아픈 것도 아닙니다. 평생을 남을 위해 살았는데 정작 나라는 사람과 친해지지 못해 혼자 남겨진 시간을 견디지 못하는 것, 그것이 가장 가슴 아픈 일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남의 손에 내 행복을 맡기지 않고 내 스스로를 귀하게 대접하며 품격 있게 나이 드는 법에 대해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흔히 나중에 자식이 효도하겠지, 늙으면 배우자가 곁에 있겠지라며 은연중에 내 노후의 행복을 타인의 몫으로 넘겨버리곤 합니다. 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나이 듦은 마치 기초 공사 없이 지은 집과 같습니다. 작은 바람에도 기둥이 흔들리고 비가 오면 천장에서 눈물이 셉니다. 신체적 약화는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어제까지 거뜬하던 무릎이 시리고 돋보기 없이는 신문 한 줄 읽기 어려워질 때 우리는 급격히 약해집니다. 이때 마음의 중심이 서 있지 않으면 그 약해진 틈을 타고 보상심리라는 괴물이 자라납니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평생을 당신에게 어떻게 헌신했는데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지배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노년의 비극은 시작됩니다. 자식의 전화 한 통에 일희일비하고 배우자의 무심한 말투 하나에 밤잠을 설칩니다. 이것은 단순한 서운함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도권을 타인에게 넘겨주었기 때문에 발생하는 정서적 파산 상태입니다. 내가 나를 대접하지 않으니 남이 나를 대접해주기만을 간절히 기다리는 처량한 신세가 되는 것이지요. 풍경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물이 가득 차 있는 댐은 스스로 빛이 나지만 바닥이 드러난 댐은 비가 오기만을 기다리며 갈라진 채 방치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떻습니까? 자식의 효도라는 비가 내리지 않으면 바짝 말라버릴 상태인가요? 타인에게 의지하는 마음이 커질수록 우리는 작아집니다. 품격은 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는 누구의 무엇이 아니어도 나 자체로 온전하다는 자립심에서 나옵니다. 홀로 서지 못하는 노년은 결국 타인에게 짐이 되고 본인에게는 지옥이 됩니다. 이제 그 무거운 기대의 짐을 내려놓고 오직 나 자신을 위한 단단한 성벽을 쌓아야 할 시간입니다. 노년의 품격은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오늘 당장 우리가 바꿔야 할 3가지 지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혼자서도 시간을 밀도 있게 채우는 고독의 기술을 익히십시오. 사람들은 흔히 고독을 외로움과 혼동합니다. 하지만 고독은 나 자신과 함께 있는 즐거움입니다. 울창한 숲의 나무들을 보십시오. 서로 가지를 뻗어 닿아 있는 것 같지만 뿌리는 각자 깊게 땅을 박차고 혼자 서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인맥은 자연히 정리됩니다. 전화기 속 수백 명의 이름보다 중요한 건 혼자 있을 때 내가 무엇을 하며 행복한지 아는 것입니다. 책을 읽어도 좋고 작은 화분을 가꾸어도 좋습니다. 누군가 불러주길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초대해 근사한 차 한 잔을 대접하는 시간, 그 고독의 밀도가 높은 사람일수록 얼굴에는 평온한 광채가 납니다. 그것이 바로 노년의 첫 번째 품격입니다. 둘째,
자식에게 서운함을 느끼지 않는 기대의 정리가 필요합니다. 자식은 내 몸을 빌려 세상에 온 손님일 뿐 내 소유물이 아닙니다. 손님이 떠날 때 섭섭해하는 주인은 있어도 왜 가지 않느냐고 붙잡으며 화를 내는 주인은 품격이 떨어집니다. 사랑은 주었을 때 이미 완성된 것입니다. 돌려받으려 하는 순간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거래가 됩니다. 자식의 인생은 자식에게 맡기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사십시오. 자식에게 너희 덕분에 행복하다고 말하기보다 나는 요즘 나를 돌보느라 참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부모가 되십시오. 기대가 없으면 실망도 없고 실망이 없으면 관계는 오히려 맑아집니다. 흐르는 강물처럼 자식을 흘려보낼 줄 아는 여유, 그것이 어른의 지혜입니다. 셋째, 내 몸과 주변 환경을 정갈하게 가꾸는 외면의 품격을 잃지 마십시오. 집안에만 있다고 해서 늘어진 옷을 입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나이에 꾸며서 뭐해라는 말은 나 자신을 포기하겠다는 선언과 같습니다. 나를 대접한다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아침에 일어나 깨끗하게 세수를 하고 단정한 옷을 차려입고 내가 머무는 공간을 향기롭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정갈하게 정돈된 공간은 그 사람의 내면을 보여줍니다. 낡은 옷이라도 깨끗하게 다려입고 구두를 반짝이게 닦는 행위는 타인에게 잘 보이기 위함이 아닙니다. 나는 아직 나를 이토록 소중히 여기고 있다는 스스로를 향한 경외심입니다. 흐트러지지 않은 몸가짐에서 노년에 범접할 수 없는 아우라가 뿜어져 나옵니다. 사랑하는 나의 60대에게 어느덧 70이라는 언덕에 올라와 보니 자네가 보내고 있는 그 60대라는 시간이 얼마나 눈부시게 아름다운 기회였는지 이제야 알 것 같네. 그때는 몰랐지. 몸 구석구석 조금씩 아파오는 통증이 인생이 끝났다는 신호인 줄 알았어. 하지만 아니야. 그건 이제 좀 천천히 가도 된다는 인생의 다정한 신호였어. 자네, 제발 부탁하네. 자식 걱정하느라 밤잠 설치지 말게. 자식들은 자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하네. 자네가 걱정한다고 그들의 인생이 바뀌지 않아. 오히려 자네가 활짝 웃으며 자네 인생을 즐길 때 자식들은 비로소 마음 놓고 제 갈 길을 갈 수 있다네. 그리고 돈을 아끼지만 말고 자네를 위해 쓰게. 비싼 보약 한 첩보다 자네 마음을 설레게 하는 작은 취미 하나에 투자하게. 친구들과 맛있는 것 먹으러 다니고 보고 싶었던 바다를 보러 떠나게. 70대가 되어 보니 남는 건 내가 나에게 선물했던 그 행복한 기억들 뿐이더군. 무엇보다 자신을 용서하게. 젊은 날의 실수, 못다한 꿈, 부모님께 못한 효도. 그 모든 짐을 이제는 내려놓게나. 자네는 충분히 애썼고 충분히 잘 살아왔어. 내가 70이 되어 자네를 안아줄 테니 자네는 그저 오늘 하루를 가장 빛나게 살아주게. 자네가 웃어야 나도 웃을 수 있다네. 여러분, 나이 들면 결코 해가 저물어 어두워지는 과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루 중 가장 화려하고 깊은 빛을 내는 노을이 되는 과정입니다. 태양은 정오에 가장 뜨겁지만 사람의 마음을 가장 편안하게 적시는 것은 해 질녘의 부드러운 노을입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치열했던 젊음의 열기를 지나 이제는 세상을 온화하게 품어안는 그 노을의 빛깔을 닮아가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부터 딱 하나만 약속해 봅시다. 내일 아침 눈을 뜨면 거울 속의 나를 보고 환하게 웃으며 이렇게 말해주는 겁니다. 애썼다, 고맙다. 오늘도 내가 너를 제일 귀하게 대접해 줄게. 남이 해주는 대접은 거품 같아서 금방 사라지지만 내가 나에게 해주는 대접은 내 영혼의 든든한 밑거름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드신 따뜻한 차 한 잔, 정성스럽게 차린 한 끼 식사가 바로 여러분의 품격입니다. 여러분의 노년이 고독한 축복이 되기를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을로 기억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시니어의 지혜를 나누는 큰 힘이 됩니다.